자, 이제 21번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to be sure. 확실히 the internet is a human invention. 인터넷은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가치를 반영해주는, 이거 ing 이렇게 들어가고요. However, 그러나 it often looks,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It is a separate species. 그러니까 별개의 종처럼 보인대요. 즉, with an internal logic of its own. 그것 자체에 어떤 내적인 어떤 논리와 함께 있는 별개의 종처럼 보인대요. 인간의 발명품이 바로 인터넷인데 이거 자체의 내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됐죠? 자, 1987년에 이날 스탁마켓 주식시장의 붕괴는 has been blamed, 비난받아왔습니다. 프로그램 트레이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것, 즉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왔대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말하자면 computers that started selling frantically, 그러니까 광란에 미친 듯이 팔기 시작한 이런 컴퓨터들, 이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딩 이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컴퓨터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다른 어떤 컴퓨터를 팔고 있었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다시 가볼게요. 자, 1987년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런 비난을 받아왔답니다. 책임이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트레이딩, 즉 컴퓨터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왔대요. 그럼 컴퓨터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어졌대. 그럼 이 컴퓨터가 뭐를 했느냐? 미친 듯이 팔았다는 거죠. 뭐를 팔아요? 당연히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을 팔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다른 컴퓨터들도 이렇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기 시작한 이 컴퓨터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졌대. 뜬금없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ceaseless war between viruses and antivirus programs. 자,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바이러스 퇴치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런 끊임없는 전쟁은 섬뜩하게도 뭐처럼 보이더라? 생물 생태계의 이런 어떤 작용 방식으로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even if one posits, 그러니까 계속 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단정한다 할지라도, 뭐 인터넷은 이런 생물학적인 종의 comparable, 비길 만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빌 만하다, 비교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한다 할지라도 명백한 것은 뭐냐 하니까 it's obvious that it's not very intelligent. 이것이 그렇게 지능적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명백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인데 지금 뭔가 조금 논리를, 그 내부 논리를 가진 별개의 종처럼 보인다 하면서 지금 3번, 4번에서 예시를 얘기한다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뭔가 양립 가능하다 할지라도 뭐 하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지능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it has primitive ways of sensing and reacting. 자, 그러면 얘네는요, 인터넷은 원시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죠. 감지하는 거와 반응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it has no self-awareness. 자기 인식이 없고 그 다음에 no ability. 능력이 없대요.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은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입력값이나 그 입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들은 돌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컴퓨터 같은 것들은. 근데 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지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뭐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뭐 야 임마 이런 말을 만약에 뭐 챗 GPT나 이런 걸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야 임마 뭐 what the hell 뭐 이런 말들 넣게 되면은 이거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마세요 상처받 이런 말들을 해줘라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터넷의 어떤 입력 값이란 말이야. 인터넷 지가 네가 뭔데 내보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야 임마 이랬어. 그쪽에서 왜 임마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왜 임마? 이것도 당연히 입력값이 들어가면 인터넷이 왜 임마? 이러겠죠. 너 임마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그것도 어떤 입력값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지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겠지만은 너 임마 못생겼어. 인정.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인정. 이것만 백날하겠죠. 너 못생겼어. 너 짜증나. 이런 계속 인정 뭐 이런 거지. 입력값이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얘가 지 스스로만의 어떤 감지나 인식을 한다 하면요 엄청나게 논리적인 반박을 확 펼치겠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인터넷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It's not very intelligent 하는 말, 이 말 빈칸 예상 잡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no could it ever reach such a state on its own. 자,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든 뭐하든 간에. 자, 그렇지만 it could be the backbone of a sophisticated new organism. 새로운 어떤 유기체의 중추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뭐 한다면 인간과 함께 신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진다면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인간이 뭔가 개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은 would become a new nervous system for humanity.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경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요 would become a new body. 새로운 어떤 그 신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뇌가 되겠죠. 뭐에? 인터넷을 위해. 그러니까 인터넷을 위해 새로운 어떤 몸이자 집행두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합쳐버리게 되면 그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we frame losses and gains. 자, 우리는 손실과 이득을 frame, 틀을 맞춥니다.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주관적인 기준점과 관련해서. 자, 주관적이라고 나왔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에요.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우리는 we are concerned, 신경을 쓰는데 not so much about absolute wealth.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부에 대해서는 not so much,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about the relative wealth, 상대적인 부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have bought the house for 150,000 pound, 죄송합니다. 150파운드의 집을 내가 샀다라고 얘기하면 this is likely to become my reference point. 이것이 바로 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자, 집을 샀어. 15파운드야. 15만 파운드야. 샀어. 기준점 잡았어. 자, 그리고 it is against this value. 자, 이것은 이러한 가치와 비교할 만할 겁니다. I measure any gains or losses 하니까 내가 이득이나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요 기준에서 뭔가 오르게 되면 이득인 거고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만약에 I sell the house for more than 150 pounds. 150파운드 이상으로 내가 그 집을 팔아버리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득으로서 여기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샀는데, 너 팔았는데 뭐 16만 파운드에 팔았어. 그럼 나 1만 파운드 생긴 거잖아. 아싸 개이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에 대한 기준점이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적인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동적일 수도 있다 하는 거. 변화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요 말을 살짝 바꿔버리게 되면은 may be changeable.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변화 가능성 있는. 아시겠죠? 말 바꾸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지금 5번 문장이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평균적으로 집값이 have increased by 10% in the period since I purchased the property. 내가 그 자산, 집이겠죠. 그 자산을 구매한 이래로 그 기간에 10% 정도가 증가가 했다라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0%니까 15만 파운드였잖아요. 그럼 16만 5천 파운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얘기한다. 평균 집값이, 평균 어떤 시세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나는요 나의 기준점을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도 하겠죠. Will I have made a gain or loss? 내가 이득을 한 건지 손실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대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만 5천 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신의 기준점도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즉 유사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Well, I set the initial. 자, 내가 초기에 어떤 기준적인 어떤 가치를 정해놨어요. 뭐에 따라서 the purchase price I paid for the shares. 이런 어떤 몫에 대해서 내가 지불했었던 그 거래 가격, 이거에 따라서 내가 기준점을 정하는데 이 주식시장도 당연히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But I may shift the reference value. 나는 이런 기준의 가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미래에는요. 뭐에 따라서? How the stock market has performed overall. 하니까 전반적인 어떤 실적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 어떠해 왔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도 기준값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항상 뭐 주식 얘기하면은, 참고로 난 주식 안 해요.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식을 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존중해드려야 되니까 뭘 하려면 하세요. 근데 나한테 주식하라고 설득하는 사람한테는 나 안 한다 그래요. 아니 물론 뭐 계속 설득을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그래요. 왜냐면은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득이 된다 하는 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낮아요. 그래서 난 주식을 잘 하진 않는데 그냥 가벼운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어요. 로또는 삽니다. 좀 심심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식 시장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주식값이 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3만 원을 샀다. 그러면 내가 기준값은 3만 원이야. 근데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내 기준값은 4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식에 관련된 용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얘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레치트 효과. 자,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progress. 자, has been called a ratchet effect. 자, 이런 것들을 레치트 효과라고 이제 불려져 왔대요. 즉, 진보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는 종종 레치트 효과라고 불려져 왔는데 이게 뭐를 기반으로 한 것이냐? 유사점과 기반을 한 거래요. 그러면 어떤 도구와 이제 유사점이 기본한 건데 이 도구가 어떤 도구냐라고 하니까 permits forward movement,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은 허용해주지만 prevents backward movement, 뒤로 가는 어떤 그 움직임은 막아준다라는 도구와의 유사점을 근거로 해서 이걸 레치트 효과라고 불려져 왔답니다. 자, 마이클 토마셀로, 자, 한 전문가인데요.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primates and human thought. 하니까 영장류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 능력 둘 다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글을 썼었던 이 사람이 이 효과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답니다. 자, two things are needed for progress. 진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당연히 첫 번째는 혁신이죠. Someone has to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누군가는 더 나은 해결책을 떠올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The other is a preservation. 또 다른 것은 보존입니다. 이 해결책은 당연히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억이 되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everyone can continue using it. 모든 사람은 그것을 사용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발명가나 발견자가 죽고 난 후에도 그러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영장류의 사고방식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진보에 관련된 기여도에서 두 가지 나타낸 게 뭐라고요? 하나가 혁신이고 하나가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마셀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비인간 유인원들은 실질적으로 뭐는 잘한다? Coming up with novel, creative solution to problems. 문제에 관해서 소설합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잘한대요. 즉, 영장류들은 뭔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들은 잘한대. 그럼 뭘 잘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혁신을 잘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비영장류, 유인원들, 그 원숭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 상대적인 가치 친척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요, 뭐라?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보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혁신은 잘하는데 보존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령 그 해결자가 remembers the solution for a while, 얼마 동안 그 해결책을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a couple of his or her mates, 그나 그녀의 어떤 짝들 일부가 copy the solution and use it for a while, 얼마 동안에 그 해결책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for a while이에요. 잠시 동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it is eventually forgotten. 그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잊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뭘 하게 돼요? 다시 시작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치트 효과죠. 새로운 문제를 떠올리면 계속 그걸 가지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잘하는데 원숭이들은 떠올렸어, 까먹었어, 다시 떠올려, 까먹었어, 다시 떠올려, 까먹었어.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고 범위 끝입니다. 끝.